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우리 아이 학교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아침 신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김용민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기사부터 볼까요? 한겨레 1면부터 보겠습니다. 국방부가 어제 전해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국방부가 2007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 계획을 보고할 때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회담 대책과 협상 방향을 수립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는 겁니다. 자, 국방부의 답변은 김장수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문제와 관련해 회담을 소신껏 하고 오라고 말했고 그 결과 소신껏 NLL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밝힌 것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준수, 수호 원칙을 승인했다고 국방부가 문서를 통해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자, 이 공식 확인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대화록을 수정 폐기했다는 일부 보수 세력과 새누리당의 공세는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라고 한겨레는 평가했습니다. 네. 자, 국방부는 또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에서 NLL 포기가 있었는가라는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상당히 길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NLL이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 해상 경계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앞으로도 NLL 존중, 준수 원칙 아래 NLL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참여정부에서 NLL 포기를 했느냐인데 우리 국방부는 앞으로 NLL을 준수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답변은 아니지만 NLL을 과거에 포기한 적이 없다 하니 당연히 참여정부 때도 NLL을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말로 해석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007년 11월 당시 국방장관은 김장수 현 국가안보실장이었고 당시 합참의장은 현 김관진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는 게 아니라 답변이 그렇군요. 예. 우리 군은 지금까지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예. NLL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키겠다.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종이 낭비하기에 말이죠. 자, 오늘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창균 칼럼. 김창균 정치 담당 에디터 겸 부국장. 과거에 무슨 칼럼을 썼는지 제가 좀 복기를 해보자면은, 지난 4월 24일자 이 칼럼이 일면에 실렸습니다. 대선 여론조작 목적이었다면은
고작 330위 사이트에다가 글을 올렸겠는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이 넉 달간 댓글 120개 이렇게 단 곳이 바로 그 뭡니까 오늘의 유머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런 사이트에다가 뭐 글 올린 것 같고 대선 개입이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김창균 부국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러면서 박근혜 문재인 후보 언급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망신스러운 칼럼입니다. 대선 개입과 관련한 글은 여러 건 올린 것으로 추후에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의 유머만 올린 것이 아니라 네이버 다음 여기다가는 안 올렸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이버 다음은요. 만약에 가입했다가 글을 써놓고 나중에 탈퇴한단 말이죠. 쓴 글까지 다 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는 가지도 않았다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칼럼을 썼던 사람이 바로 김창균 조선일보 정치 담당 에디터 겸 부국장입니다. 예. 또 얼마 전에 그 최동욱 검찰총장 보도와 관련해서는 고공전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은 데스크급이 이 권력 인사하고 결탁을 해서 정보를 주고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공전인데 우리는 고공전한 바 없다. 모든 취재기자들이 보병전을 통해서 얻어낸 정보다. 그래서 최동욱 총장 혼외자 시건을 보도한 것이다. 이렇게 김창균 부국장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나중에 뭐라고 밝혔습니까?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보 거래를 했다. 이런 식으로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 또 김창균 부국장의 칼럼은 이 거짓말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런 분이 자꾸 칼럼을 쓰니까 말이죠. 조선일보의 격에 상당한 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오늘 쓴 칼럼은 어떤 내용이냐. 유의미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을 그렇게 못마땅해 하면서도 NLL을 지키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 힘이 떨어진 대통령이 NLL만 나오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국민 여론을 뚫고 지나갈 수 없다는 정치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 2007년 정상회담 이후 NLL의 지위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말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을 뿐 한반도 현실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NLL 갖고 얼마나 장사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 조선일보가. 근데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NLL 갖고 시비를 걸어봐야 나올 게 없으니까 또 국민들이 염증내하고 있으니 이쯤에서는 좀 정리를 하되 노무현 뭐 그 사람의 과거 그런 말 갖고 왜 이렇게들 다들 난리냐. 유체이탈적인 화법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하려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좀 얄미워요? 예. 항상 이렇게 얍삽하게 빠져나간다니까요. 예. 김창균 부국장의 칼럼 그렇게 쓰지 마시고 좀 사실을 파악하고 칼럼을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1등 신문을 자처하는 조선일보가 말이죠. 무슨 332 사이트에만 글을 올렸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네. 그동안 확인된 네. 검찰이 확인된 네. 국정원 트위터 계정 수와 관련 글 수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계정 수 402개 확인된 것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대선 개입 관련 글 또는 RT글이 1,600여 개, 정치 개입 관련은 무려 15,000여 개입니다. 아까 이제 정치 관련한 글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창균 국장은. 네. 또 국정원녀가 남긴 댓글은 120개에 불과하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는 가지도 않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칼럼을 썼었습니다. 아이고 참 망신스럽네요. 예, 제가 다 망신스럽습니다.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망신을 거꾸로 하면 신망인데. 신망. 글쎄 말입니다. 자, 남재준 국정원장이 어제 국정원 자체 개혁안의 방향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가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 일부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정보위 간사 아닙니까? 예. 국정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우리가 짠 게 없다. 중앙일보 보도는 오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자, 일단 방향은
언급했습니다. 이적단체와 간첩 적발을 위해 국내외 국정원 활동을 융합하고 국내 대공수사 파트를 대폭 보강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대남 정보 수집에 좀 더 열을 올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은 국내 대공수사 파트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여전히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국정원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종북 세력 어떻게 분류를 했습니까? 어떻게 의심을 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만 해도 이거 종북 세력 아니야? 의심했던 국정원 아닙니까? 네. 아니 이명박을 비판하면 다 종북입니까? 이런 국정원 말이죠. 과거에 이런 식으로 정치 개입한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한 일도 없으면서 이 대공수사를 강화하겠다? 이거는 국내 정치를 더욱더 이 국정원의 그 개입의 도를 넓히겠다. 이런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야당 의원의 견해. 이거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국정원도 문제지만 지금 최동욱 사퇴 이후에 검찰도 문제입니다. 오늘 한겨레가 사설에서 짚었는데요. 최동욱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찰 행보가 수상쩍다라고 시작하는 사설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않은 상태에서 삭제, 운운하면서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렇죠? 대화록 수사에서도 핵심 쟁점인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여부와는 동떨어진 내용을 갖고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운운하면서 여당의 정치 공세에 보조를 맞추는 듯한 그런 행태를 보인 것. 이거는 정치 검찰이 나는 짓 아니겠어요? 자,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바로 그제에는 특별수사팀이 이른바 박원순 문건 사건을 제대로 조사도 않고 국정원 문건이 아니다라고 각하해버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문서 양식이 국정원 문서 양식이 아니니 이거는 국정원 게 아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종이 몇 장 들여다보고 그렇게 판단한 듯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각하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벌써 정권의 줄대기를 하는 검찰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다음 총장 인선 문제입니다. 예. 검찰 주변에서는 벌써 공안통이 된다느니 이명박 정권 때 정치검사로 지탄받았던 TK 인사가 유력하다느니 흉흉한 소문이 돈다고 하는데요. 이런 마당에 최근 구성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검찰의 정치 중립을 지켜내기에는 유약해 보이는 것이 또 문제라는 겁니다. 지난 2월 추천위원회 때는 여성계 학계 출신들 외부 인사들이 정권에서 낙점한 그런 함량 미달 인사를 탈락시키는데 상당한 구실을 냈는데, 근데 이번에는 과거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내천됐다가 탈락한 인사 등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대거 참가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과연 재구실을 할지 의심스러운 형편이다라는 것이 오늘 한겨레 사설 내용입니다. 검찰청사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다 걱정이다. 네, 이렇게 글이 마무리됩니다. 자, 검찰청사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면 검찰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랑교회 문제 짚었죠? 사랑의 교회. 네, 사랑의 교회. 전면이 유리라서 해가 뜨면 눈이 부신다고. 예. 빛을 싫어하는 검찰. 먹구름이 들이오면 환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겨레 신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야기입니다. 최동욱 총장 하면은 또 우리 황교안 장관 생각이 나고요. 또 최동욱 총장의 의혹 하면 또 황교안 장관의 의혹을 이렇게 연계해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지금은 서울 북부지검이 됐습니다만은 여기 부장검사 시절에 삼성그룹으로부터 상품권을 비롯한 수백만 원 상당의 그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2008년에 부실하게 이루어진 삼성 비자금 사건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끌어다가 자신의 의혹을 비껴가려 하고 있는데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이 한겨레 기사의 논지입니다. 당시 그 삼성 특검은 상품권을 줬다고 밝힌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 없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금품 수수 사건의 핵심은 금품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했는지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증거 관계로 따지는 건데 특검은 그렇다면 당연히 불러야 할 김용철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이런 그 진술을 하게끔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의혹의 본질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김용철 변호사가 나가긴 했는데 거기서 이런 관계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그럼 뭐 안 했으면은 뭐 말을 하게 시키든가 그렇게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황교안 장관은 다른 증거 여러 관련자 등을 언급하면서 특검에서 관련 의혹을 다 조사했다고 주장했지만 김용철 변호사의 공여자 진술을 따져가는 방식 외에 다른 조사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건데 그거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빈 총으로 사격 연습하고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이런 식의 수사 과연 온당한 것인가? 검찰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겨레 기자가. 금품수수 사건에서 공여자의 진술이 없는 수사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안 간다. 사실상 피의자성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황교안 장관이 자신을 수사한 조준웅 전 특검을 계속 전면에 내세워서 대리전을 치르게 하는 모양새도 좋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뭐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예. 지금 황교안 씨와 관련된 떡값 논란이 되는 사건은 1999년 예. 삼성 임직원 뭐 성매매 사건 그걸 수사하면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상품권으로 1,500만 원 상당. 예. 그런데 2007년에 그 정의구현사재단이 확보해서 일부 폭로했던 그 삼성 떡값 검사 명단에 들어있었던 황교안의 그 범죄 혐의. 네. 그것은 또 다른 것이라는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예. 애초에 뭐 특검에서 과거에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네. 별건에 대해서 수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조준웅 전 특검을 자꾸 앞세우고 있는데 조준웅 전 특검과 황교안 장관은 서울지검 공안 일부에서 부장검사와 평검사로 함께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그 선배 검사했다는 얘기죠. 예. 조준웅 전 특검이. 그리고 뭐 조준웅 특검의 부실 수사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렇죠. 조준웅 특검의 아들이 예. 친아들이 삼성전자 과장으로 뭐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삼성전자의 과장으로 특채되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덕인가요? 예,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예. 자, 박근혜 정부 고위직 자녀 16명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런 기사가 오늘 경향신문 1면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고위 공무원 등 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 의무에서 이렇게 면제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들은 법적으로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 캐나다인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러느냐?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이외에 수염 기른 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신원섭 산림청장,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 여기 그 병역 의무에서 제외된 고위 공직자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또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조계용 한국무역보험공사장 등 이렇게 정부 산하 기관장들도 있는데 헌법재판소 이모 과장 등 공무원 8명도 그 대상자라고 합니다. 특히 그 서기관 1명 같은 경우 아들 2명은 모두 군대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이들은 그 아들을 홀로 유학을 보내거나 가족이 함께 유학 이민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을 했다고 하는데 미국에 5년 이상 머물러서 시민권을 얻은 그런 시기라 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들의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할 고위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공직자들 대부분은 아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라면서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됐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정부가 박근혜 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네, 고위직 자녀 16명 국적을 포기했다. 그것도 병역 면제로 이어지는 국적 포기. 네. 예, 이 부분 참 이명박 정부 때도 줄곧 나왔던 얘기들이고 답답합니다. 예. 자,
한겨레 12면을 또 보겠습니다.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 기준에 9개 심사 관점 가운데 6개 가까이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심사 관점별로 한 개만이라도 문제 있음 판정을 받으면 불합격된다고 하는데 9개 중에 6개가 이렇게 충족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다. 이게 뭔가 특혜가 있는 것 아닌가, 뭔가 비리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네. 의심이 합리적입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근데 교학사 교과서를 또 추켜 세웠습니다. 그래요? 여러 검정 교과서 가운데 교학사만은 아웅산 폭발 사건을 다뤘다. 딴 교과서는 다 외면을 했는데 아웅산 사건 기억하시죠? 1983년 10월 9일에 있었던 북한에 의한 우리 요인 암살 사건. 예, 뭐 그 교학사만 다루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통과된 건가요?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 6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을 두고 정부와 주민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죠. 정부가 고압 송전선이 암 발병률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도 숨겼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환경보건 시민센터가 서울대 연건 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이게 지식경제부인데요. 여기서 전국 고압 송전선로 지역 주민 암 관련 건강 영양 조사 최종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154 킬로볼트 또 340억 킬로볼트 이 송전선이 지나는 67개 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남성의 경우 35곳, 여성은 27곳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 그래 놓고도 뭐 밀양과 관련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송전선 있어도 암 위험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통계 결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제대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정부가 이런 그 보고서 내용을 왜곡해서 그 위험성을 축소시켰다는 겁니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통계 결과와 달리 이상하게도 보고서의 결론은 거꾸로 기술돼 있다. 작성자들이 기본 통계 분석의 원리를 거꾸로 해석해서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착각일까요? 착각한 게 아니라 왜곡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에서 다룬 네. 그 대상은 154kV하고 345kV 아니겠습니까? 네. 밀양에 세우겠다는 송전탑은 765kV입니다. 예.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예. 전력량도 이렇게 큰 것인데 예. 이와 관련한 그 보고서의 내용은 없나요? 예. 이 자료가 지난 정부 때 만든 자료라서 관련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씀하신 대로 154kV, 340kV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전압과 관련해서 또 이제 암 위험 증가 통계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은 암 발병률은 늘어났었고요. 자, 그런데 밀양에 지으려 하는 것이 765kV. 당연히 암 위험 증가에 대한 그런 염려, 우려는 당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자꾸 지역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언론이 짚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다른 기사 보죠. 네, 한국일보 3면과 조선일보 사설이 참 대조됩니다. 기업인들을 이제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재계가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이죠. 왜 우리를 부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이건 기업인들에 대해서 불러다가 망신을 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위상을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의도 아니냐라는 식으로 매도를 했었죠.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오늘 조선일보도 같은 맥락입니다. 회장, 사장이 국회 분류가
곤욕을 치르는 것을 막기 위해 대국회 전담부서와 로비 담당자를 대기업들이 두고 있는데 왜 이런 걸 두겠는가?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은 기본적으로 국감 대상이 아니라 그런데도 국회가 국감 증인으로 기관장보다 기업인을 더 많이 부르면은 국정감사가 아니라 기업감사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권력은 시장에게 넘어갔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국회가 감시해야 될, 감사해야 될 그 대상 중에 기업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대의기관이고 국민을 대리하기 때문에 네. 잘못한 기업 상대로 호통 쳐야죠. 네. 좀 더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호통을 쳐야죠. 물론 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호통을 친다면 그 건건이 사안별로 따져서 언론이 비판하면 됩니다. 네. 한국일보하고 인터뷰했던 전문가들은 기업인들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 있겠는가? 예외 없다. 미국 같은 경우 빌 게이츠도 예외 없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 불려 나왔다. 도리어 불출석할 때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이렇게 기업인들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국회에 불러서 꾸짖는 일들 이거는 당연히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 오늘 한국일보의 논지입니다. 이 기업인들을 비호하는 언론은 광고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서비스를 해야 될 대상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또 부자신문이라는 그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조중동의 일치된 이런 논지를 보면은 아무래도 조중동이 확실히 기업인들, 재벌들을 지지하고 뒷받침하는 그런 신문의 어떤 그런 본질적 속성을 비껴가기는 힘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장관님. 예. 자기 나라의 군대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위임하거나 양도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김재윤 의원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일문일답. 나토 같은 체제가 대표적인 체제입니다. 그래서 전시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위임하거나 그런 건 나토를 빼고는 없다라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2015년 전시작전권을 전자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공약으로 밝힌 걸 알고 계시죠? 네.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전자권 전환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내후년 전시작전권이 우리 군으로 넘어옴에 따라 새로운 연합지휘구조 창설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입장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략동맹 2015에 따라서 2015년 12월 목표로 전자권 전환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네. 국방부는 전시작전권 전환은 예정대로 2015년 12월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그러면 전시작전권 전환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까? 예, 전자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합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다만 2015년 12월은 적절치 않다라고 이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공약으로 2015년까지 차질 없이 전환하겠다 하고 인수위원회에서도 하겠다 그러고 장관도 보고를 했는데 상황 변화가 뭐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국민적인 동의가 있는 겁니까? 안보 상황의 변화는 분명히 있고요. 안보 상황은 계속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안보 상황의 변화가 뭐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위험은 있어왔고 지속적으로 지금 남북 간의 대결 구도는 있어왔는데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국민적인 합의와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게 좀 그런 밀실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하겠다는 겁니까? 또 하나는 그동안 국방부에서 오히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제 예비역 장성분들을 오히려 막 설득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 됐습니다. 우리 충분히 전시작전권을 전환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군입니다. 할 때는 언제였고, 그다음 갑자기 또 이 어떤 상황 변이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또 다시 이제 이거 전시작전권을 연기해야 됩니다. 이게 국방부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국방부입니까? 안보 상황이라는 것은 상황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대응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 전작권 전환을 합의했을 당시의 안보 상황과 2010년도, 2009년도 이것을 3년 연장했을 당시의 안보 상황과 현재의 안보 상황은 확연히 다릅니다. 장관님.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이 청와대에다가 보고할 때가 언젠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하고 인수위원회가 할 때가 무슨, 몇 년이 지났습니까? 북한의 핵 위협이야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이 부분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핵심 측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데. 제가 이런 경험을 국방위 6년째 있으면서 수차 했습니다. 언론에는 흘리고 우리 국방위 와서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국군 통수권자나 우리 장관님이나 국가안보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언제 적절한 시기에 국민들한테 작년 대선 공약, 올해 2월에 인수위 보고서, 올해 5월에 국정과제 보고서에 차질 없이 추진, 체계적으로 추진 이렇게 표현을 해두고 왜 밀실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미국 국방장관 입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처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제 적절한 시기에 해명과